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재회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상대방 입장에 공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흔하게 들을 수 있어요. 공감문을 사용해서 재회 확률을 무려 90%가 넘게 기록했다는 얘기들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감문만으로 이 정도의 수치의 재회 확률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 현역에서 진심으로 이 재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멈추지 않는 경력이 오래된 상담사들은 공감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를 할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 때문에 공감이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다 보니까 대다수 재회 카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공감문에 이 환상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공감문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불만사항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적 고통에 대해서 인지함으로써 상대방의 고통에 동조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재회 카톡을 검수해달라는 제가 하루에도 한 20통 이상의 메일을 받는데 공감 문장 속에 유의미한 연락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 네 입장이 공감이 가더라.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았어. 혹시 여러분이 쓰려는 재회 카톡에 이런 문장들이 들어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공감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회 확률을 대폭 향상될 수 있는 공감문의 핵심 가이드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구사하시는 재회 카톡의 수준이랑 모르는 분들의 재회 카톡 수준에 따라서 재회 확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예요. 여러 차례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문장을 수정해 나가세요. 자, 첫 번째, 공감의 핵심. 상대는 자신의 고통을 내가 느끼길 원한다. 자, 재회에서 공감의 핵심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공감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감이 상대방의 입장에 동조를 함으로써 이 동료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회에서의 공감의 핵심은 상대방은요, 이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똑같이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생각을 이해한다. 자, 이런 통상적인 공감의 표현 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별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별을 선택하면서 자신은 피해자, 그리고 나는 가해자. 자, 이렇게 인지를 하죠.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자 혹은 가해자, 자, 이런 워딩을 사용하진 않겠지만 너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자, 이 말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이 형사고소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체로 합의서가 필요한 가해자 측은 자신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가능한 적은 합의금을 유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내 피해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면 합의금을 깎으려는 시도보다는 자신이 어떤 보상을 해야 내 마음이 풀릴 것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말로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이익, 적은 합의금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겠죠. 만약 실제로 상대방이 내가 느낀 고통만큼 자신의 잘못에 죄책감을 느끼는 낌새가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할 거예요. 실제로 많은 형사합의들을 보면 가해자보다 가해자의 가족들이 사죄를 해올 때 많은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내가 입은 고통만큼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풀리는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감과 일반적인 공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이 느낀 고통에 대해서 절실하게 내가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과와 반성은 상대방에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비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공감이 아니라 이 동정을 해야 한다. 재회를 지도하다 보면 잘못된 표현들이 내담자들의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별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을 잊어라. 자, 이런 표현이 있겠네요. 이 사람의 뇌는 모든 정보를 언어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잊어라. 자, 이 표현을 들으면 단어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를 합니다. 기억을 지우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묻어두고 아픔에 익숙해져라. 자,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공감해라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정도의 행동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내가 단순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받은 고통만큼 힘들고 괴로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공감보다는 동정에 가깝습니다. 자, 동정이라는 단어를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연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동정이란 같을 동자에 뜻 정이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뜻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을 마치 내 일처럼 체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부터가 달라집니다. 네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 네가 많이 힘들었겠더라. 이런 제3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표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 표현들로 바뀌게 됩니다. 나 스스로한테 화가 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겠더라. 진짜 나 스스로한테 벌이라도 주고 싶더라. 자,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이 느낀 아픔의 고통의 수준을 똑같이 느끼고 분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에게 너를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아니 너는 내가 느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 이런 말이 되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을 피운 연애 상황은 대체로 바람을 저지른 측보다는 바람을 당한 측에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바람이라는 갈등의 구조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해도 죄책감이 느낄 만큼 큰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회피를 하거나 합리화를 하는 결함이 있습니다. 즉 바람을 저지르고도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어? 자, 이런 말을 한다던가, 오래 만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내가 느낄 만큼의 고통을 느끼면 자신이 괴로워지기에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인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당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느끼는 고통만큼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 괴로워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짜 내가 상대방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음에도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매번 질책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별을 얘기한 상황이 있겠네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감이 아닌 동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인지 열린 마음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라 함은 상대방의 행동이 연인으로서는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 연인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 상대방의 행동이 이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최근 상담 케이스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연락이 두절되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이 들어버리는 주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여자친구분의 지인과 남자친구분의 지인이 겹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남자친구분께서 바람을 피운다든지 다른 이성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을 좀 확실하게 느끼는 입장이었지만, 여자친구분께서는 왠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이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에게 네가 술을 조절하겠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나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야. 자, 이런 말을 명분으로 남자친구에게 매번 질책을 하셨고, 한번 질책이 시작되면 최소 며칠씩 이어지면서 남자친구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지쳐버린 남자친구가 그래,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야. 그런데 더 이상 너와 만남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아. 자, 이 말로 이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내담자분께서는 이 관계의 잘못이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닌데 억울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점점 저랑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행동이 이제 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자친구분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애당초 이 술은 처음에 취하고 싶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시다 보니까 취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절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상황이 생기는 거다. 특히나 남자들 사이에서는 연령대가 어릴수록 이 주량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상황이고, 또 지인들끼리 술잔을 부딪히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술을 마셨다가 잠시 후에 알지도 못하게 취해버리는 상황도 빈번할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으신 내담자분께서 제가 방금 해드린 말을 남자친구분한테 그대로 전하셨고, 결론적으로 이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남자친구 측에서 재회를 선택을 하셨어요. 자, 이런 이해를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먼저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불만을 가졌던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상대방은 온전히 자신을 이해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비교적 손쉽게 재회를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장은 내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 재회를 해야 추후에 상대방이랑 협의를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상대방이 이별을 원하는 상황에서마저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재회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재회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일단 재회를 해야 그 뒤에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상대방이랑 조율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감하는 방법과 이 공감과 동정의 차이, 그리고 실제 재회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문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재회 케이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이 공감문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지금 당장 공감문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여러분의 재회 길잡이 진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